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과학탐구 실험 공부하고 있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과 이어서 계속해서 식품 첨가물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뭐 했냐면 우리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되는 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유해성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대표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서 얘기를 해주었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질산 나트륨 이외에 다른 식품 첨가물을 조사해서 프린트에 작성을 했었죠.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식품 첨가물 유해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서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설계를 해서 직접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햄 속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검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햄 속에 있는 아질산 나트륨을 최대한 제거하고 먹으려면 어떠한 실험 조건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 실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었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로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던 인포그래픽 작성이죠.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작성을 했고요. 주제는 뭐였냐면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알리는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작성을 했고 아직 모두 작성을 하지 못한 반이 있죠. 다음 시간까지 시간을 줄 예정이 있고요. 자, 이러한 인포그래픽을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발표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뒤에다가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바로 5차 시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죠. 식품 첨가물 안전할까? 라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논설문을 작성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식품 첨가물 국가에서 또 식약처에서 전부 다 안전성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전부 뭐 할 수 있다? 식품,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 어떻게 보면은 보존제로서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거 그 기준량만 지키면 안전하게 섭취해도 된다, 찬성한다 라는 친구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이 밝혀진 거고 이러한 내용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섭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찬성 또는 반대의 역할을 나눠서 논설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수업 시간에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가져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성 또는 반대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논설문을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해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주장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해 줄 예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활동했을 때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자료들 있죠. 내가 만약에 조금 그동안 했던 활동을 좀 덜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나의 개인적인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조사해 보시면서 찬성 내 입장, 찬성이면 찬성에 대한 논설문, 그리고 반대면 반대에 대한 논설문을 한번 작성해 보고 언제까지 제출하냐?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는 아니에요. 수행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조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선생님이 내용 잘 읽어보고 한번 생활기록부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친구들, 제출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영상 뒤에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식품 첨가물은 안전할까? 라는 주제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 보시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논설문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할게요. 매일 첨가물을 먹고 있지만 그 누구도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 앞서 보신 대학생이 하루에 먹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을 저희가 세봤더니 무려 줄잡아 50여 가지나 됩니다. 뭐 나도 이 정도는 먹는다 이런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먹고 있는 식품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 안전할까요? 두 전문가와 함께 두 번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본 대학생의 식생활은 그렇게 건강한 식생활 같지는 않으네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법적으로 식약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드시는 게 저는 합리적인 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원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식품 첨가물은 식품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화학물질인데요. 생산 편의주의 사고가 만들어낸 인공물질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들이 무척 많죠. 네. 되도록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식품 자체가 화학물질이죠. 잠깐만요, 이 교수님. 아까 그 식품 첨가물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규제가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하나마다 그럼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식약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식품안전 그 규제기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공동 노력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식품업계, 식품회사들의 의견이 주로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술 자료로 쓰는 거지 소비자한테 가서 이 식품 첨가물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를 물어보고 그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개개마다 검사를 거치고 있고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식품 첨가물 하나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섞어서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바로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안 원장님? 그게 바로 식품 첨가물 관리 규정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그 유해성이 훨씬 더 커지고요. 네.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근데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자, 그러나 그 식품 첨가물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들은 이제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불안한 지점이 바로 내가 어떤 식품 첨가물을 얼마나 섞어서 먹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실험 화면을 보고 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 1리터씩 담은 3개의 비커가 있습니다. 각각의 비커에 안식향산 나트륨 1.2g, 합성 비타민C 1.2g, 마지막 비커에 두 첨가물을 혼합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붕어 2마리를 각 비커에 넣어봤습니다. 안식향산 나트륨 1.2g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잼 1kg에 사용될 수 있는 양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세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금붕어의 움직임이 이상해 보입니다. 급기야 10분이 넘어가자 2개의 첨가물이 섞인 비커의 금붕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네. 실험 잘 보셨습니까? 비타민 C와 안식향산 나트륨, 우리가 보존제로 쓰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이 두 물질을 복합하면 발암 물질인 벤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바이고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른바 식품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인데요. 자,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실이 확인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드링크류의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성제, 감기약, 무슨 뭐 홍삼 제품이라든가 이런 영양 드링크류의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첨가물 관리 규정에는 이 사실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 예가 좀 안타까운 예죠. 전혀 관계가 없는 물질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규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그 발언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함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규제해야 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첨가물들이 사용된 대부분의 나쁜 가공식품들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한 번 200kg 들면 못 끊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자꾸 안 먹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죠. 네, 지금까지 두 분 전문가의 식품 첨가물에 대한 토론 함께 지켜봤습니다.